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실버 톡톡 백서를 찾아주신 여러분.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0년 넘게 가정의학과와 노인 건강 분야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민입니다. 그냥 편하게 민 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도 밴쿠버 시니어 웰니스 클리닉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며 혈압, 당뇨, 치매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압을 확실히 잡아주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를 비롯한 제 환자들이 경험해보고 효과를 본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는 소금 줄이기입니다. 사실 저도 유학생 시절부터 타국에 오래 살다 보니 늘 한식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역시 우리 한식 맛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식 먹을 기회가 생기면 꼭 폭식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땐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관리했는데 결혼 후에는 거의 매일 한식을 먹게 되고 그 맛에 또 반해서 자꾸 폭식을 하게 되더군요. 문제는 한식은 다 좋은데 나트륨이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까지 모르는 사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제 몸에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김치, 찌개, 젓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 폭탄이라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관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혈관은 무로스와도 같은데 소금은 그 무로스의 수도꼭지를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권장량을 5g, 티스푼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의 3배가 넘는 분량을 섭취하고 있죠. 평소에 김치를 물에 헹궈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잠깐의 짭짤함은 즐겁지만 혈관의 고통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민 원장님, 저 소금 줄이기 힘들어요. 음식이 밍밍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탁에 향신 채소를 올리시고 반찬에는 고춧가루, 마늘을 더 써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싱겁게 먹어도 입맛이 적응됐고 혈압이 20이나 내려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입맛은 바뀝니다. 처음이 어렵지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2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약만 잘 먹으면 되지 운동까지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늘 대답합니다. 네, 정말 뻔하다고 느끼셔도 2번, 3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의 세탁기이자 청소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피가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혈관이 말끔히 청소됩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효과가 꾸준한 운동에서 나옵니다. 운동을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일주일 5번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숙제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게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어르신들이 하루만 보 걷기를 습관처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심장 박동은 안정되고 혈압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무릎 아파서 운동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무릎 안 아픈 만큼만 짧게 여러 번입니다. 집에서 제자리 걸음, TV 보면서 발 들고 내리기 이런 것도 다 운동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0대 남성인데 체중도 늘고 혈압도 높아져서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이 저만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이 살이 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매일 아파트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하루 20바퀴씩 걷다 보니 2달 만에 본인도 7kg이 빠지고 반려견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였고 강아지는 수의사에게 칭찬을 받았답니다. 운동은 이렇게 나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해집니다. 주위 분들과 일부러 약속을 잡고 함께 걸어보세요. 수다와 함께 걷기 1시간은 금방입니다. 3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뱃살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큰 원인입니다. 몸에 불필요한 무게가 늘어나면 혈압도 그 무게만큼 같이 올라갑니다. 좋은 소식은 체중을 1kg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1 정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혈압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 저도 비만이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할 거라고들 생각하시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 보고 연구만 하다 보니 운동 부족에 식습관도 신경을 못 써서 어느새 체중이 80kg를 넘어섰죠. 그때 느낀 게 이런 모습으로는 환자분들께 건강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겠다는 거였어요. 내 몸 하나도 관리 못하는 의사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늘리고 식후에 10분이라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었고 체중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그것이 결국 혈압과 건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재미있던 건 한 환자분이 원장님,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묻더군요. 알고 보니 밥은 줄였는데 과자를 3배로 드시고 계셨어요. 힘드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지 마시고 3분의 1만 줄이세요. 대신 음료나 과자 같은 간식은 금물입니다. 배고프시면 따뜻한 차와 아몬드 한 줌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조금 지나면 포만감이 들어 식욕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체중 관리는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작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숨은 스위치입니다.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폭발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웃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나 낮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일부러 환자분들과 농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웃는 순간 혈관도 같이 웃거든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늘 심각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농담 한마디 건네자 빵 터지시더니 그날 혈압이 평소보다 15나 낮게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웃음 치료 아닙니까? 하시더군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취미 활동, 그리고 가볍게 유머 프로그램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을 밝게 하고 실제로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계신 가족에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 짧은 미소가 혈압을 내리는 약이 됩니다. 5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입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 안 하면 사고 나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혈압계를 사용해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약은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대로 드셔야 합니다. 임의로 끊는 건 낙하산 안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환자분은 혈압약 오래 먹으면 간 나빠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간 나빠지라고 주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혈압약은 평생의 안전벨트입니다. 한 번은 어떤 환자분이 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약은 정말 안전벨트구나 하며 크게 깨닫고는 절대 빼먹지 않고 챙겨 드시게 됐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가 단순히 심장병과 뇌졸중만 막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이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치매가 와서 가족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여러분, 혈관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고 그래야 기억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치매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진료실 속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치매 에피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고 미리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또 가족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 원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드릴 테니 꼭 구독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실버 톡톡 백서, 저는 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